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순위 가등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시간이 지난 케이스이긴 하지만 풀이 과정이 다른 선순위 가등기가 두 개가 있었고 그 두 개 모두 말소시킨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찬찬히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 하나에 4068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김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고 경매의 성격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차에 낙찰을 받았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 가등기인데 1차에 낙찰 받은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의 절반만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가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단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물건에 대해서 몇몇 유튜버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또 이제 권리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대부분 언급을 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고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등장을 하지만 여기에는 뭐 사업자 등록이나 뭐 전입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문제 안 되고 토지 등기부를 정리한 사항을 보면 여기 가등기라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총 3개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수된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면 여기 이게 지금 장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약사항을 보게 되면 그 소유 현황 갑구를 보더라도 여기 보면 공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수만 해도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외의 사항에 대해서 여기 이제 가등기권자가 하나, 둘, 세 가지, 세 개의 가등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가 개시된 내용이 있고 일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를 말소한 원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례의 경우 지분권자가 많지만 설명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기 5명 정도로 추리겠습니다. 지분권자가 5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이 지금 경매 절차이고 근데 그 중에 지금 가등기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 가등기가 여기 한 명이 있었고 여기 한 명, 여기도 가등기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 가등기 중에 요 두 가등기는 어떤 가등기냐면 사실은 2번, 3번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가등기권자가 또 2번, 3번 동일한 가등기권자와 그러니까 가등기권자와 소유자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권자이지만 매매로 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거였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여기 지금 5번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였냐면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 판결이 나올 때 즈음에 가등기를 제3자를 통해서 설정을 해 놓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등기에 총 3개가 있지만 성격은 요 두 가등기는 요렇게 같은 성격이고 요 가등기는 요것만에 갖고 있는 또 성격이 다른 성격의 가등기입니다. 근데 요 가등기도 말소가 되고 요 가등기도 말소가 되는 가등기였습니다. 이유는 판례를 근거로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하나 남겨놓은 게 요 파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여기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 변론 종결 전에 변론 종결 후에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그러한 판례가 있어서 그런 사안인 경우에는 이 가등기도 말소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판례 번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 가등기인 경우에는 지금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매매로 인해서 결국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동일한 사안인데 이러한 경우도 말소가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 번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절차상 어떻게 말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보통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말소 촉탁으로 뭐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지우게 되는데 그 말소 촉탁의 사안에 이 가등기가 포함이 되면 수월하게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기도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그 근거와 판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서 경매계에 제출을 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만 받아들여지고 하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말소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를 말소를 시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등기 두 개를 다 말소를 했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의 절반만 성공했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경매의 대상이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고 요거와 또 비교해서 볼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경매 사건을 하나 보면 여기 좀 사건 번호를 달리하는 경매 사건이 하나 있고 이 경매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고 여기 보시면 1차에 18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매 사건을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토지의 모양을 보면 요런 모양 빨간색 굵은색 선에 따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사건인 경우에는 요 빨간색을 그 안쪽을 지금 포함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토지와 요 토지를 합하면 모양이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건 번호를 별개로 부여해서 따로따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그 당사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인지 당사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소송에 기한 판결문도 두 개가 제출돼서 경매 사건도 두 개가 진행이 된 사례입니다. 근데 그 땅은 이렇게 인접해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먼저 보이고 있는 사건이 먼저 진행이 되었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 사안의 경우에도 똑같이 보면 여기 가등기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등기가 지금 여기도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등기에 기한 작업을 한 사람이 지금 이 토지를 먼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이 토지는 지금 도로에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그래서 이 토지가 아무래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먼저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가등기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지금 포함된 제가 낙찰을 받은 거는 이게 과연 이게 누가 낙찰을 받겠느냐 싶어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입장은 요 부분이 이제 작업이 되는 거를 알았고 요게 지금 말소를 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는 저가에 낙찰된다는 개념보다 일단 먼저 낙찰을 받고 요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통해서 그냥 요 차순위 매수 신고가 들어오고 아니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이제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냥 입찰 보증금만 넣고 어느 정도 일정 이익만 보고 빠지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니네가 과연 이제 잔금을 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버틴 것이고 저희의 입장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해결을 하고 협상을 해서 끝을 보자, 끝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 토지인 경우에는 사실은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요렇게 낙찰을 받아버리면 요 지금 기역자를 좌우로 이제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요 땅은 되게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런 지금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의 절반만 성공했다라는 것은 멀쩡하게 어렵게 가등기는 다 말소시켰는데 원래 목적했던 바는 이루지 못했고 지금은 요 토지를 그냥 사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임대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이제 매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례 번호는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써 놓았습니다. 근데 그 판례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 사례에 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 요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꼭 꼼꼼히 읽어 보시고 케이스별로 잘 적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강의를 진행합니다. 수강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절차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좋은 부동산이었습니다.